자, 연휴 잘 보내셨죠? 네, 3일 동안 좀 연휴를 보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월 달도 끝났고 이제 3월 이제 1일인데요. 일단은 이제 연휴 들어가기 전에는 좀 급락이 나와서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차라리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차라리 우리나라가 3일 정도 쉬는 동안 그동안에 해외 증시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뭐 운봉이 이제 한 개 더 떨어져도 차라리 이제 마무리를 짓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3일 동안 쉬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을 마쳤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말 동안에 좀 좋은 얘기가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이제 증시 전망이랑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이제 2천조 원이 넘거든요. 한 2,140조 원 규모의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오늘 오르고 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도 오늘 열렸어야 되지만 이제 3일절이었기 때문에 쉰 거고요. 그래서 쉬었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 급등했고요. 현재 유럽 증시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있죠? 네.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8%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2.38% 이렇게 꾹 누르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뭐 좀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이 좀 아프게 이렇게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다우지수도 여기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어요. 네. 그쵸? 네. 이틀 동안 이제 하락을 하면서 끝났고요. 나스닥 지수도 목요일날은 급락했고 금요일날은 좀 반등 나오면서 끝났어요. 근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그죠? S&P 500 지수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잠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2,140조 원이랍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제 부양책이 미국의 하원 의회를 통과했고요. 상원 이제 표결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죠, 그죠? 협조를 구한 건데, 보시면 짧게 이거 짧으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 하원이 1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140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상원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이제 나오죠, 그죠? 네. 아마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은 아마 상원에서도 통과될 게 좀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금 신속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세계 증시에 이제 호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제 유럽 증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은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악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반영이 안 되느냐, 또는 악재가 나왔을 때 그게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보자고요. 미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 그게 우리나라랑 뭔 상관인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그 얘기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호재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호재로서 재료가 되는지 자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자, 보세요. 일단 이제 아시아 증시는 이제 현재 시간 끝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시아 증시부터 체크를 좀 해보죠. 어디에요?
일본이죠. 일본 니케이 지수 2.4% 급등 마감.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으면 이 정도 급등했을 거란 얘기죠. 그럼 그러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오늘 열렸어야 되는데 오늘 안 열리면 날아간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다음날 보통 이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못 갔다고 해서 내일 끝나는 건 아니고요. 내일 좀 그게 반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상승으로 끝나서 내일 아침에 상승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를 보시면 네, 상해 증시 1.2% 급등 마감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홍콩도 급등 마감했고요. 그렇죠? 네, 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인도도 1.5% 현재 급등 중이죠. 여기 아직 열려 있는 거죠, 그죠? 아, 끝났구나. 네. 끝났는데 1.5% 네, 급등했어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없죠? 현재 이제 유럽 증시를 보시면 독일 1% 전후 급등하고 있고요. 영국, 프랑스 다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로 스톡스 5065 요 지수도 현재 1.2% 이제 급등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보시면 오른쪽에 있거든요. 1.3% 급등 중이죠. 네. 호재예요. 호재가 나왔는데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증시가 좀 이제 냉탕,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해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호재가 좋은 게 나와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내일 적용이 됐을 때 우리나라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걸 좀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이제 금요일날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평선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21선을 좀 봐야 돼요.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21선 밑에 지금 주가가 들어와 있죠. 요 빨간색 선이 있죠, 요거. 여기 21선인데 지금 여기쯤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주가가 21선 밑에 있는데요. 21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지수가 올라와 줘서 급등이 나오면 박스권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21선도 이제 우상향 돌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개인들의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됩니다. 개인의 심리가 개선이 되면 수급이 대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특히 중소형주들이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요. 회복이 좀 빨리 돼요. 네. 좋은 얘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는 지금 전저점을 좀 살짝 깬 걸로 지금 차트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 올라갈 때는 뭐 코스피를 보던 코스닥을 보던 상관이 없는데 지수가 좀 흔들리고 변동성이 좀 심해졌을 때는요, 코스닥 지수로 시황을 저기 지수 흐름을 잡으시면은 잘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아무리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하셔도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이제 시황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좀 전에 이제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렸죠. 네. 이제 코스닥은 어떻게 되냐면 코스피가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21선도 회복을 하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코스닥도 전저점을 살짝 깨긴 했었지만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 어디까지요? 21선이 지나가고 있는 여기까지는 일단 빨리 올라올 거예요. 네. 그렇게 예상을 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 지금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증시 시작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간밤에 또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달려있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매우 좋은 소식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신 분들 계세요. 미국이 돈을 풀었다 경기 부양책 발표하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주린이 분들 뿐만 아니라 주식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요 최고의 호재입니다. 네. 최고의 호재라니까요. 네. 어느 정도 호재냐면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다 이제 상대방 배우자분들을 사랑하셔서 네, 결혼하셨죠, 그죠? 네.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죠? 네. 여전히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신 분도 계시고, 조금 이제 변하셨거나, 이제 뭐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하실 때 처음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죠?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혼하셨죠, 그죠? 네. 결혼하실 때 프로포즈를 딱 하셨어요. 그때 상대방이 딱 허락했을 때 그 기분이 있죠. 그쵸? 네. 바로 그 정도의 호재예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호재. 그쵸? 네.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다니고 싶었던 회사나 아니면 어떤 사업 관련된 무슨 계약 같은 걸 딱 성공했을 때. 네. 그런 것들.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 정도의 호재가 뭐냐면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예요. 네. 그만큼 큰 거예요, 이게. 그 정도라니까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유통시장이거든요. 백화점이랑 똑같아요. 유통시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통, 그러니까 매매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유통시장이에요. 유통, 백화점처럼. 그러면 유통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거래가 잘 돼야 되겠죠. 거래를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많이 풀면 되는 거예요. 경기부양책이 다른 말로 뭐예요? 돈을 풀겠다는 뜻이에요. 돈을 대규모로 풀겠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경기부양책은 뭐예요? 최고의 호재인 거죠, 이게.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미국이 경기부양책 발표한 거고 우리나라하고 뭔 상관이냐? 답답한 거죠. 거기까지 가시면. 왜요? 미국은 전 세계 기축통화국가잖아요. 미국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기축통화국가예요. 기축통화국가가 돈을 풀면 그 밑에 전 세계 2위, 3위, 4위, 우리나라가 이제 10위 전후죠.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네. 이 나라들이 돈을 일제히 같이 풀까요? 안 풀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미국이 경기부양책을 하면 우리나라도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면 그 돈이 미국에 있는 주식도 사고 뭐 사업에 투자하지만 돈이 남아서 아시아 증시로도 올 수 있죠. 그 아시아 증시로 온 돈 중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경기부양책을 해서 돈이 더 풀리면서 또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한마디로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은 결혼 프로포즈 할 때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허락받았을 때 그 기분과 똑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자 보세요. 왜 결혼에 비유했냐면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밤 같이 지내자고 그 프로포즈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경기부양책 이것도 오랜 세월 계속 집행이 됩니다. 이 경제 기조가 유지가 되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게 단기 호재예요? 아니잖아요. 중장기적 호재인 거예요. 네. 이런 소식을 대규모 경기부양책 소식을 딱 들으시면 내일 뭐 반등 나오겠네. 이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내가 계획을 좀 더 길게 세워서 내가 진짜 올바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오늘 휴일이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았는데 네,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어젯밤에 발표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마음 편안하게 더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요. 아셨죠? 네. 주말에 되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저기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죠. 영화는 미국 영화지만 네. 미나리가 뭐 이렇게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호재 아닌가요? 호재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특정 엔터테인먼트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겠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호재이기는 해요. 네. 영화 미나리 뭐 상 받았다면서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재 중에서 미나리 호재가 한
10이라고 하면 아니 그 경기부양책 먼저 얘기했었죠.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호재가 100이라고 하면 미나리는요 한 2에서 3 정도? 그 정도. 네. 미나리 영화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기부양책 이 호재가 굉장히 큰 호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호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 증시가 이제 상승 출발 예상이 되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솜님, 네, 좀 회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증시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많이 나신 것들도 회복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회복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네. 낙폭과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회복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종목을 사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긴 좀 뭐한데 아무튼 반등은 나올 겁니다. 종목들마다 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얘기 드렸죠, 그죠? 그렇게 반등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방송 길게 안 할 거예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제 여기 21선 위쪽으로 회복이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되고 심리가 개선이 되면 수급, 즉 주식을 이제 매수하러 들어오는 그 수급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네. 수급이 개선이 되면 개인들의 이제 투매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하락이 안 나오고 주가를 사러 들어오는 그 거래량, 그 수급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동안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네. 잠시 하락했던 종목들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뭐 리커버리, 즉 회복이 좀 되겠죠. 회복이 좀 나타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뭐냐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그런 말씀 드렸죠. 낙폭과대 종목을 노리는 것보다는 다른 걸 사시는 게 낫다고. 기억하시나요? 네.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증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매가 나오면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죠. 그렇죠? 네. 반등 나올 때 이제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또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시냐면 낙폭과대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수익률이 굉장히 적어요. 수익이 적고요. 리스크는 굉장히 커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 들어보셨죠?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얻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낙폭과대주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수익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5%, 10%? 그 정도 수익 내셨으면 나와야 돼요. 에이, 더 가겠지 뭐 그러다가 다 끌려 내려가야 다시. 네.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저기 무쏘TV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려놨으니까 거기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거 잠깐만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요즘에 또 유튜브에다가 이제 기법 강의 영상 또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토요일에 올린 건가? 토요일인가 보다. 토요일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벌써 조회수 1000개 넘었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네. 변동성이 커졌을 때 단기 매매는 요령이라고 되어 있죠.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변동성이 커졌을 때 단기 매매는 요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토요일에 올려놨어요. 12분짜리니까 뭐 금방 보실 거예요. 네. 유튜브에 있는 거니까 스마트폰으로 보시든지요. 아무 때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노리는 것보다는요, 미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 돈을 풀었으니까 미국이 그 돈을 어디에다가 푸는지 그 계획서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충 돈 풀어드릴게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 푸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산업에 어떤 일자리를 뭐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죠?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주식을 투자하시면 돼요. 왜요? 중장기적으로 봐도 그쪽 업황이 이제 호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단기적으로 보면 뭐예요? 거기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겠죠. 테마주 하시면은 테마주 위주로, 중장기 대형주 투자를 원하시면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즉 3월 달에는 뭐 하셔야 되겠어요? 미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되, 내가 테마주를 좋아하면 테마주 쪽으로 가시고, 네. 중대형주를 좋아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맨날 테슬라, 애플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해드렸냐면, 매년 3월달 있죠? 네. 원래 이제 1, 2월 달부터 원래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원래 연초에 특히 3월 달부터는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뉴 페이스. 네. 뉴 페이스.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이름이 뭐예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네. 바이러스가 저기 테마주도 신종 테마주들이 있어요. 네. 아, 요거 잘생겨요. 네. 이런 게 많이 가거든요. 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많이 이제 세력들이 올린 이제 그런 테마주보다 뉴 페이스, 신종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갈 겁니다. 언제 나올까요? 이런 게 언제 태어나는 줄 아세요? 언제 태어날까요? 사람들의 심리가 최악일 때, 그때 태어납니다. 이게 희망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누구죠? 존 템플턴 있죠? 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인용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강세장은 비관론. 네.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론 속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나중에 낙관론에서 죽고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예전에 바겐헌터로 유명했던 이제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론 속에서 자라나며 낙관론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똑같아요. 이걸 테마주로 제가 이제 약간 비유를 바꾼 건데, 신종 테마주들, 이 뉴페이스가 언제 태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안 된다, 조종 온다, 망했다 그럴 때 있죠? 네. 그때 태어납니다. 그때 나타나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눈치를 못 챈 거죠. 왜요? 비관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전혀 못 챘던 거예요. 근데 이때 나타나요. 그게 주로 3월달입니다. 제 얘기 처음 해드리죠? 네. 3월 언제부터 보통 이제 이 종목들이 많이 가냐면, 개별주 테마주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이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되는 종목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게 얼추 정리가 되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이 신종 테마주들이 급등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시끄러운 건 피해가는 거예요. 네. 개별주 테마주들이 그 회계감사 보고서, 그 감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리 뭐 이런 거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감리가 아니라. 네. 이런 걸 봤는데 이게 3월 한 중순까지 좀 시끄러워요. 네. 그거 피해서 가거든요. 빠르면 3월 초순인데 늦어도 3월 중순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비관론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식을 사시면 그게 바로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럴 때 있죠. 그때 그 주식을 꽉 쥐고 계셔야 돼요. 언제 팔아요? 사람들이 그 주식이 1,000원짜리였는데 3,000원, 4,000원, 5,000원, 만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데 제발 좀 팔아달라고. 선생님 제발 좀 저한테 파세요. 이럴 때 그때 팔아드리면 돼요. 그분들이 너무 원하시니까. 그게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주식을 투자해서 테마주건 뭐 실적주건 저평가 종목이건
그때 파시면 돼요. 이게 뭔 얘기겠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주식을 사고, 네. 나중에 언제 파시라고요? 그분들이 낙관론에 빠졌을 때, 과열됐을 때 그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때 파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3월달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약간 시끄러운 부분은 뭐냐면 회계감사 보고서를 빨리 제출을 못한 기업들 중에서 상장 폐지나 뭐 관리 종목되는 것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가 3월달에 크게 위축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더 열심히 매집하시고 분산 투자하시고 네, 잘 들고 계시면 돼요. 단 하루라도 들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거만큼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 시장은 수익으로 되돌려줍니다. 네. 주식은요. 무슨 주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가격에 사고 파느냐 뭐 그것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서 그걸 어떻게 들고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즉 매수 매도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를 보유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불평 불만만 갖고 내가 투덜거렸느냐. 아니면 내가 욕심을 부리고 너무 많이 샀다든가 네? 그런 걸 했느냐. 아니면 욕심 내려놓고 분산 투자해서 불평 불만 없이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를 했느냐. 바로 그게 내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되더라고요. 네. 매수 매도가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월 달에는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욕심내지도 마시고 늘 하시던 대로 그죠? 네. 그렇게 꾸준하게 매집하시고 씨앗을 뿌리시면 돼요. 그러면 땅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하나도 안 보이지만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나중에 거기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네. 그 열매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수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아무튼 3월달에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미국이 경기부양책 발표한 게 그만큼 좋은 호재니까 또 지금 그게 전 세계 증시에 지금 잘 이렇게 호재로 그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3월달을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3월달에는 시간들 잘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내실 때 시간 잘 보내려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무소TV 얘기를 좀 잠깐 다시 해드릴게요. 이게 잠깐만요. 이 무소TV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그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나와요. 무소TV 진검승으로 치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섹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주식 기초 강의 있죠. 동영상을 20개 올려놨는데 보통 영상 길이가 10분대예요. 네. 15분, 뭐 12분, 좀 길면 어제 거는 23분짜리인데 거의 10분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여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료로 네, 올려놨고요. 무료예요, 무료.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수위가 좀 높은 네, 그 강의인데 요거는 뭐냐면 고급 강의죠. 여기 보시면 뭐 대선주 잘하는 방법, 뭐 개인들이 이재명 테마주 많이 물린 이유, 뭐 이런 거 있죠. 네. 다른 데서는 조금 듣기 힘드신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올려놨거든요. 시간도 한 15분 전후예요, 보통. 네, 짧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것도 있거든요. 투자 전략 요거는 이제 매일 저녁 방송하는 거 올려놓는 거고요.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네, 밑에 여기 보시면 하나 더 있거든요. 오늘의 급등주 뭐 이런 거 있는데 하루에 한 개 정도씩은 꾸준하게 올려드리려고 이제 해요. 그 전에 이쪽을 잘 안 올렸는데 기법 강의 먼저 올렸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 SK 바이오팜이나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것들도 그 종목 분석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이쪽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게스트 77M님, 네, 예, 그것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네. 보셨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동영상 올라오는 거 이제 바로바로 이제 그 알림 받고 싶으시면 그 구독이랑 여기 뭐 저기 있죠? 여기 알림.
이쪽에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구독이랑 알림 버튼 눌러놓으시면은 그 메시지가 가니까 동영상 올라왔을 때 메시지가 가니까 그거 한 번만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쪽 걸 보시고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기법 강의 올려드릴 때 마구잡이로 막 올려드리진 않아요. 저도 이제 바쁘거든요. 그래서 기법 강의를 이제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만들어서 올리진 않고요. 그때그때 이제 시황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맞는 기법 강의, 지금 주식시장에 맞는 뭐 그런 투자 전략, 그런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올라올 때마다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려면 이제 구독이랑 뭐 그 알림 같은 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듣고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그때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제가 저녁 방송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 템플턴 있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 돌아가셨어요.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이 아니라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주식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보통 90 넘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아세요? 90 넘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워렌 버핏 이분도 지금 장수하시죠, 그죠? 네, 오래 사세요. 돈이 많아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이렇게 보면 생활 패턴이요. 굉장히 규칙적이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욕심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주식을 성공하신 분들은요, 다 90을 넘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90 근처까지 아니면 장수하시다가 네, 돌아가실 때 진짜 우리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네, 깨끗하게 돌아가신다고. 네, 진짜 깨끗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이제 크게 성공하셔가지고 다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이 아까 하신 말씀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강 회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론 속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낙관론에 죽는다. 이런 말을 남기셨죠. 네. 지금 개인들이 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비관론과 회의론에 빠져 있죠. 그럼 지금은 분명히 주식을 매집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개인들과 다른 길을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서점 가서 책을 100권, 1000권을 읽어도 그 책을 한마디로 모으면 이거예요. 개인과 다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개인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개인과 다른 행동과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내 투자 원칙이 되는 거고요. 내 투자 철학이 되는 거죠. 그 시작은 뭐예요? 개인과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무소TV 아까 유튜브 채널도 알려드린 거니까 조금이나마 좀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보시다가 그 밑에다가 그런 거 있으면 쓰세요. 난 이런 종목도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 이런 거 좀 궁금하다. 이런 것도 기법 강의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거 댓글에다가 그냥 편안하게 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늘 이제 푹 쉬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